안녕하세요. 뉴탐스런 법과 정치 황승민입니다. 자, 저하고 이제 법과 정치 절반을 훌쩍은 아니지만 좀 넘었고요. 진행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정치 파트를 앞쪽에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법 파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복습하지 않으면요 무의미한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공부한 거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1차고요. 저하고는 2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복습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운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배운 거 확인해 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생님이 거의 대부분의 수업이요. 이제 수능 수업 이제 입시생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 수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하고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정리하는 게 수능 대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고3 올라가서 이제 수능 볼 때 법과 정치 선택하는 거 아주 매력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 두시도록 하고, 자, 이번 시간은요. 일단 소개는 뭘 하느냐? 이걸 합니다. 부부간의 법률 관계를 정리합니다. 부부간의 법률 관계. 그래서 혼인과 이혼이라는 걸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친족 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친족 관계. 그것도 조금은 설명이 필요한 듯 합니다. 뒤에도 약간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하니까 그 부분을 설명하려 합니다. 자, 일단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민사 분쟁에서의 해결책들 있죠. 그걸 먼저 OX로 정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내용 증명 우편의 경우 우편에 기재된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하는 것이 우편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얘기죠? 맞습니다. 두 번째, 소송 제기에 앞서서 민사조정제도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훨씬 간편하죠. 그 다음,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213번 O. 214번 2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비용 등을 절약하기 위해 소액사건 아니죠. 2천만 원이 초과되지 않는 법인입니다. X 하시면 되고, 5번 소송 제기에 앞서서 가해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게 아니죠. 신청하는 게 유용한 거죠. 틀리고요.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함께 진행돼 아니죠. 여러분 민사소송은요 소장을 제출하면 되고요. 형사소송은요 뒤에서 더 디테일하게 배우겠지만 검사의 기소로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형사소송. 그래서 상관관계가 없고. 217번 민사, 형사 모두 원고는 피해자 아니죠. 민사에서의 원고는 피해자고 형사에서의 원고는 검사. 218번 국선 변호인 제도는 형사소송에서만 X. 219번 민사소송의 경우에 재판 도중이라도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면 재판은 종료된다. O. 220번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중 하나의 중재는 중재안을 마련하여 양측에 수용하도록 권고하는 수준 아니죠. 여러분들 중재안이 제시가 되면 그게 확정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소송 제기는 가능하긴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조정과 관련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 자, 이렇게 해서요 저하고 이제 이러저러한 민사 분쟁에 대한 해결 방식을 배웠고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뭘 배울 예정이냐,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단원이고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거 혼인과 이혼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부간의 법률 관계를 배우는데 자, 그 전에 제가 요걸 먼저 좀 정리 간단하게만 할게요. 친족 관계를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자, 한번 이해를 한번 해 보십시다. 요게 정리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절제하면서 아주 압축해서 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볼게요. 친족은요, 첫 번째 혈족 관계로 엮여진 친족이 있어요. 혈족. 그 다음 인척 관계로 엮여진 친족이 있어요. 인척 관계. 그 다음 배우자 관계로 엮여진 친족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요 너무너무 쉬운 게 배우자는 쉽죠. 그 다음에 혈족도 쉽죠.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 배우자는 그 사이가 몇 촌이냐? 0촌입니다. 0촌이에요. 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와 모께서는 0촌 관계입니다. 촌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과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혈족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선생님하고 선생님 부인은요, 배우자 관계이다. 맞죠? 그러면 선생님과 선생님 배우자는요, 영촌, 무촌 관계, 무촌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혈족과 인척 관계인데, 여러분들, 선생님과 여러분들은요, 혈족이다. 맞을 수 있어요? 틀려요? 맞을 수 있습니다. 맞을 수 있어요? 인척 관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서 친족 관계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혈족 중에서 8촌 이내까지만 친족입니다. 아시겠어요? 혈족은 자 다시 혈족은 친족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혈족 중에서 8촌까지만 친족입니다. 8촌까지만이에요. 혈족 중에서. 됐죠? 그럼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만약 100만 촌이다라고 가정할까요? 그러면 혈족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친족이 절대 아닌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척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의 혼인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게 된 관계라는 뜻이에요. 누군가의 혼인 때문에 여러분들과 혈족 관계의 누군가가 어떤 사람과 혼인을 해서 그 사람과 여러분들이 알게 된 관계. 이런 고모부 계신가요? 없는 집도 있겠죠. 그럼 고모부는 여러분들의 혈족인 고모가 혼인하였기 때문에 알게 된 관계죠. 그 고모부 이런 분들이 인척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언니의 남편이 있어요. 이것도 혈족 관계가 혼인을 한 거죠. 그러면 언니의 남편을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형부라고 하는 거죠. 형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요 혈족 중에서 8촌은 여러분들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됐죠? 인척 요거는 헷갈릴 게 있는데 아주 압축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인척 중에서 4촌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이 친족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연습 한번 해봅시다. 혈족은 친족이다. 맞습니까? 틀려요. 인척은 친족이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혈족 중에 일정 촌수 안에가 친족이고요. 인척 중에 일정 촌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친족이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요. 이 인척 중에 4촌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 여기에 들어가는 거 몇 명만 한번 써드릴게요. 몇 명만. 잘 보세요. 매형 이런 사람 있죠. 뭐냐? 내 누나의 남편 이렇게 되는 거죠. 매형 혈족의 배우자죠. 혈족의 배우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처남 선생님한테 매형이 있거든요. 그럼 매형은 선생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냥 승민아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그게 처남입니다. 아시겠죠? 요 처남은 내 배우자의 혈족이죠. 됐습니까? 배우자의 혈족.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느냐? 동서지간. 자, 동서지간은 누구냐? 선생님 배우자가 있어요. 그 배우자의 여동생의 남편이 없지만 있다고 치자고요. 자, 관계를 잠깐만 그려봅시다. 헷갈리니까. 자, 보세요. 선생님이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부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 부인의 여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동생의 남편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보자고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선생님 부인 관계 이거는 배우자죠. 그리고 얘네 둘이가 혈족이거든요. 그러면 요 혈족 그 다음에 얘네 둘이가 배우자죠. 그러면 승민과 KH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이게 동서지간입니다. 동서 뭡니까? 손윗동서가 있고요. 손 아래 동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선생님한테 손윗동서 그냥 형님이라 부르고요. 선생님은 이 친구한테 손 아래 동서 그냥 이름을 부르긴 하는데 이런 관계입니다. 됐어. 그래서 여기에 이 친족 관계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무엇입니까? 인척입니다. 알겠죠? 인척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물어볼까요?
승민과 K와의 관계. 이게 무엇입니까? 배우자의 혈족이죠. 이게 뭐냐? 내 배우자의 여동생이라고 하죠. 이걸 처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K가 선생님한테 부를 때는 자, 혈족의 배우자죠.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형부예요. 형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친족 관계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다. 됐죠? 다만 여기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가 있어요. 하나만 기억합시다. 여기서 사돈지간이 있어요. 사돈지간. 사돈지간 누가 있느냐? 선생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선생님 부인의 아버지가 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버지와 선생님의 장인 어른 관계는 아무 관계도 아니고요. 남남입니다. 남남이에요. 사돈지간은 남남입니다. 사돈은 남남. 이게 혈족의 배우자 혈족 관계로서 남남지간이에요. 사돈끼리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할 수 있습니다. 사돈은 남남이니까 결혼할 수 있어요. 되시겠죠?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기서요. 선생님이 뭐 대단하게 뭐 수업하자면 이거 한 3시간 수업할 수 있는 주제인데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친족 관계는 가 있다. 이 정도 기억을 먼저 해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데 이 혼인 관계는 무엇이냐? 결혼이죠, 결혼. 근데 민법에서 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을 하는데 선생님 결혼식을 언제 했냐면 기억이 안 납니까? 2004년 10월 16일이라 그랬어요. 2004년 10월 16일이라 했는데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법적으로는 의미가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혼인의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 웨딩홀, T 웨딩홀에서 했거든요, 제가. 근데 T 웨딩홀에서 혼인했는데 그거는 혼인의 요건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혼인의 요건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혼인이라고 하는 건 일단 이거는 계약 관계예요. 선생님과 선생님, 배우자가 될 여자와의 계약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결혼할까? 선생님 여자친구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응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양 당사자는 권리를 갖게 되고요. 양 당사자는 의무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혼인인데 이 혼인에 일단 혼인의 요건이 있어요. 혼인의 요건. 이 혼인의 요건은 첫 번째 형식적 요건이라는 게 존재하죠. 형식적 요건. 그 다음에 실질적 요건이라는 게 있다. 됐죠? 요 두 가지 먼저 암기해 두시고요. 형식의 요건과 실질의 요건. 자, 보시면 이 형식의 요건은 무엇이냐? 구청에 가서요. 혼인 신고를 합니다. 요게 형식적 요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형식적 요건에 포함되는 거는 혼인 신고이다. 구청에 가서 합니다. 그리고 구청이 없는 지역은 뭐 읍사무소 이런 데 가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혼인신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 모든 커플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혼인신고 하면은 신기해가지고요. 주민등록등본 한번 떼어봅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저희도 한번 떼어가지고 이제 집까지 걸어오는데 싫어하거든요. 딱 떼어봐서 봤더니 선생님의 처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선생님 부인이. 근데 선생님의 녀로 들어왔더라고요. 녀. 그러니까 선생님의 딸내미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잽싸게 가서요. 이거 뭡니까? 라고 따져 물어서 사과를 받고요. 다시 배우자로 바꿨습니다. 딸내미였던 사람이 이제 배우자가 되는 좀 이상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의 요건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 근친혼은 해서는 안 되죠. 됐습니까? 8촌 이내 혈족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됐죠? 그리고 근친혼의 범위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긴 한데 이거 너무 디테일해서요.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냥 8촌 이내의 혈족 간에는 혼인해서는 안 됩니다. 사촌 오빠 보고서 결혼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도의적으로도 안 되고. 그 다음 중혼을 해서도 안 됩니다. 더블 멜이에요. 더블. 내가 배우자가 있는데 또 한 명의 배우자가 있어서는 안 되죠. 중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방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쌍방간 자유로운 혼인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혼인 연령에 도달하면 됩니다. 혼인 연령에 도달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실질의 요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근친혼에서는 안 되고 중혼에서는 안 되고 쌍방간 의사의 혼인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되고 혼인 연령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근친혼, 중혼, 쌍방간 의사 합치, 혼인 연령을 만약에 위반하였다라고 칠까요? 위반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친혼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우리가 무효와 취소의 의미 구별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중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그리고 쌍방간 의사 합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혼인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했습니다. 이거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중, 쌍년, 무취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좀 어감이 조금 이상하지만 이렇게 외우시면 까먹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혼인의 요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요거를 여기다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면 혼인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남녀 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혼. 두 번째, 사실혼. 그 다음에 약혼. 그 다음에 동거. 요 4가지의 남녀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 동거는요, 뭐 CC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혼인 의사의 합치. 혼인 의사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혼인 신고를 했느냐? 그 다음에 이 관계를 파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 관계가 파기된 것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너무 밑에까지 왔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 법률혼과 사실혼과 약혼, 동거가 있어요. 여기서 일단 정리해야 되는 거는 무엇이냐? 동거는요, 법률관계가 아닙니다. 동거는 법률관계가 아닙니다. 자, 뜻을 볼게요. 법률혼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 요건을 모두 갖춘 거. 이게 법률혼이에요. 사실혼은요, 실질 요건을 갖추고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 약혼은요, 뭐냐? 혼인의 의사 합치만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동거를 하지 않은 거죠. 같이 사는 게 아니죠. 동거는 의사의 합치가 없이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혼인의 의사, 오케이. 혼인신고, 오케이. 요 2개만 해볼게요. 사실혼은 혼인 의사에 합치됐고요. 혼인 신고는 안 했고, 약혼은요, 혼인 의사에 합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거는 한 게 아니라 그랬죠? X. 신고한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이 관계를 깨고 싶어요. 깰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깨는 건 어떻게 되느냐? 법률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일방적. 약혼 같은 경우에 일방적. 동거 같은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선생님 지금 배우자가 있거든요. 법률혼 관계니까. 그러면 선생님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선생님 배우자에게 나 그만 살게. 우리 헤어지자라고 얘기하면 헤어질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혼인 의사의 합치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혼인 의사의 합치, 요거. 이 혼인 의사의 합치는 그 관계를 깼을 때 뭐가 발생하느냐? 위자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법률론 관계에서 위자료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혼 오케이, 약혼 오케이, 동거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딱 기억하십시오. 됐죠? 그래서 제가 그 오프라인에서 이제 재수생들한테 말할 때는 좀 이제 그 가감 없이 막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공영이고 하다 보니까 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들 이런 거 관계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법률론과요, 사실혼과요, 약혼은요 법적 보호를 받는 관계예요. 아시겠죠? 근데 동거는요 법적 보호를 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서로 간에 상처를 주로 많이 주게 됩니다. 결과가 안 좋게 되면.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대충 감은 잡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녀 관계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 두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제 이 혼인이 이루어지면 대체 어떻게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거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미성년자 혼인하면 우리가 배웠던 성년의제가 됩니다. 성년의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 혼인을 하게 되면 친족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친족 관계. 그리고 상속권이 인정이 돼요. 상속권.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기재가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일상, 가사에 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일상, 가사, 대리권. 그다음에 뭐냐? 동거, 정조, 협조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알겠죠? 동거, 정조, 협조, 뭐 부양의 의무도 부양 뭐 써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 혼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연금수혜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연금수혜. 그리고 사망했을 때 임차인의 지위가 승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럴 때 법률혼의 관계와 그 다음에 사실혼의 관계가 요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법률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거거든요. 됐습니까? 성년의제, 친족관계, 상속권, 가족관계 등록, 일상가사 대리, 동거정조 협조 부양, 연금, 임차인의 지위 승계, 손해배상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재산, 부부의 재산, 부모님의 재산은 따로 관리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걸 부부별산제라고 하죠. 부부별산제. 선생님 커플은요, 이제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만나서 이 부부별산을 하자고 얘기하면 난리가 납니다. 선생님 부인은 그냥 공유재산입니다. 우리는. 근데 부부별산제를 우리나라에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부부별산하고 있는데 누구의 재산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공유재산으로 추정을 합니다. 알겠죠? 그 재산 관리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사실혼 관계에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성년의제가 되겠습니까? 될래야 될 수가 없죠. 법적으로 혼인한 게 아닌데. 아닙니다. 친족관계 형성되나요? 영촌?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상속권 인정될까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가족관계 등록 될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런데 일상가사 대리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자 보세요. 일상적인 가사는 대리할 수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대 책임의 의무입니다. 연대 책임. 의, 식, 주 비용은 같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애들 키울 때 들어가는 비용 같이 책임져야죠. 됐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여러분들 선생님이 가게 가가지고요. 저희 동네에 이제 슈퍼가 조그마한 슈퍼가 있는데 거기 가서 선생님이 사는 게 거의 없긴 한데 그냥 선생님 그 초코 이렇게 들어간 그 파이 뭐 비슷한 거 초코 파이 말고요. 다른 거에 뭐 몽 뭐 있잖아요. 그걸 좀 제가 좋아하는데 그걸 이제 한 박스 사러 갔어요. 근데 때마침 돈을 안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돈을 깜빡했네요. 저희 집사람이 가져다 드릴게요. 그러면 사장님 무조건 오케이 하시거든요. 이제 단골이니까. 근데 그러면 선생님 부인이 지나가다가 그거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되죠. 연대 책임이에요. 알겠죠? 일상가사.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한쪽 배우자가 자기 일을 함에 있어서 대출받았어요. 그거는 연대 책임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됐죠? 근데 이제 판례에 따르면 그 부동산 대출받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연대 책임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판례도 나오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실혼. 그리고 동거, 정조, 협조, 부양의 의무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혼 관계에서도 됩니다. 여러분들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요. 선생님이 혼인신고를 2달 있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이 사실혼이에요. 알겠죠? 같이 살아야죠. 그 다음에 딴 여자 만나면 안 되죠. 그리고 협조해야죠. 설거지는 도와줘. 그래 도와줘야죠. 선생님이 도와준 적이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리고 부양, 같이 잘 살아야죠. 됐습니까? 연금 수혜도 가능합니다. 군인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요. 그리고 임차인의 지위승계.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세입자, 다시 얘기해서 전셋집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승계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그리고요. 손해배상 청구. 예를 들어서 선생님 사실혼 관계인데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선생님 부인이 만약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당연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률혼과 사실혼의 이 혼인의 효과는 요렇게 혼인의 효과죠. 혼인의 효과는 요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행스럽게 헌법재판소에서요. 간통죄를 위헌 결정하면서 하나가 빠졌어요. 간통죄 고소권 이런 거 빠졌거든요.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정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게 혼인의 효과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요. 제가 이 혼인의 의미, 그 다음에 성립 요건, 혼인의 효력 이런 것들 쭉 한번 보았습니다. 됐죠? 그러면 혼인을 배웠으니까 이혼까지 배워야 되겠죠? 좀 이상하죠? 혼인하고 이혼하고 좀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교과서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혼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혈족중 8촌인에 인척중 4촌인의 배우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혼인 해소법에는 2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해소시키는 게 있어요. 그럼 자연적으로 혼인 해소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죽은 거. 알겠죠? 죽은 거. 사망.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해소한 게 무엇입니까? 이혼입니다. 그럴 때 이 자연스럽게 해소된 것과 인위적으로 해소된 것 요거를 잠깐만 볼게요. 자, 요것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자연스럽게 혼인 해소되는 게 요게 사망인데 사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있고요. 선생님 부인이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 엄마가 있어요. 그 다음에 Y 이렇게 쓸게요.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이 Y인의 엄마가 있어요. 어떻게 쓸까요? YA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볼게요. 선생님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사망을 하면 선생님 부인이 재혼하기 전까지는요. 선생님 집안과 맺었던 친족관계 있죠? 다 유지됩니다. 다 유지돼요. 그런데 유지되다가 선생님 부인이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재혼을 했어요. 그 의리상 하면 안 되죠. 근데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재혼하는 순간 관계가 다 종료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것도 나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살아있어요. 뭐 죽었다 살았어요.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혼했어요. 이혼하는 순간 선생님과 선생님 엄마와의 관계는 끝납니다. 끝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혼인관계가 해소되면 어떻게 된다? 유지되다가 선생님 부인이 재혼을 하면 끝난다. 됐죠?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순간 그 관계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혼인의 해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이혼을 한번 공부합시다. 이혼. 자, 이혼은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인데 이혼 뭐가 있느냐? 첫 번째 협의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됐죠? 협의에 의한 이혼. 그 다음 재판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요 둘을 잘 구별하여 정리하셔야 됩니다. 협의에 의한 이혼과 그 다음에 재판에 의한 이혼, 요 두 가지를 잘 정리하시라고요. 자, 갑니다. 협의에 의한 이혼은 뭐냐? 어떤 이유로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이유로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이유로도. 됐죠? 선생님 집은 정수기를 쓰지 않고요. 생수를 배달시켜서 먹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부인이 그 현관에 그 이제 생수를 이제 그 배달시켜서 이제 오잖아요. 그럼 선생님 보러 맨날 옮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 옮기기 싫은데 그랬더니 선생님 부인이 이혼해. 그러면 선생님이 콜 외치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이유로도 가능한 거예요. 됐습니까? 제가 이거 좀 정리해라 그랬는데 선생님 부인이 정리 안 했어요. 그럼 나 이혼할래. 오케이 하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아무 사례나 막 들이대는 거예요 지금. 저는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떤 이유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오빠 왜 머리가 자꾸 빠져? 이혼해. 오케이. 그럼 이혼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떤 이유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재판상 이혼은 이혼 사유가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부정행위한 경우에. 선생님 간통죄 없어졌는데요? 이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간통죄가 위헌 판결 나서 간통죄가 없어졌거든요. 그럼 간통을 하면 됩니까? 간통 막 자유롭게 막 간통합니까? 선생님 딴 여자 막 만들어 다닙니까? 이건 나쁜 짓이에요. 다만 범죄는 아니란 얘기죠. 됐습니까? 이건 나쁜 짓입니다. 그러면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부정행위. 바람 폈어요. 악의의 유기. 그냥 버려놨어요. 선생님 부인을. 그 다음에 선생님 부인이 선생님 아버지를 막 때려요. 예를 들어. 다 써져 있는 거예요. 민법에. 그리고 선생님이 선생님 배우자를 때리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선생님 배우자의 엄마 아빠를 막 때려요. 막 심히 부당한데요. 막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3년간 그 부부 중에 일방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중대한 사유, 뭐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선생님 막 얘기하는 거죠? 그거 같죠? 아닙니다. 이거는 민법에 정한 사유예요. 자, 그런데 이 협의에 의한 이혼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자, 잘 보시고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이혼 의사 확인서를 신청합니다. 이혼 의사 확인서를 신청합니다. 저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저 신청합니다. 이거. 그러면 법원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요,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 이외에는 1개월이라는 이혼 숙려 기간 심사숙고해야 된다. 왜? 순간 열받아가지고요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순간 이혼에 대한 충동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걸 두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혼 숙려 기간을 통해서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의 의사가 확실하다라고 하면 뭐냐?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됐죠? 여기까지. 재판상 이혼은요. 자, 재판, 소송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뭘 하느냐? 조정이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조정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요. 이게 사랑과 전쟁 드라마예요. 이게. 알겠죠? 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조정이 성립되면 뭐 문제 없지만 조정이 안 되면 뭐 합니까? 소송, 재판을 갑니다.
그래서 재판에 의해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됐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잘 보세요. 이혼 의사 확인, 서 신청. 그리고 이혼은 조정 신청. 그리고요. 이혼 의사 확인서 신청 이후에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친다. 3개월, 1개월. 됐죠? 그리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에 의해서 재판으로 간다. 그러면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쳤는데 불구하고 그 이혼 의사가 확실하다라고 하면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여기는 판결을 해준다. 됐죠? 관계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는 모두 다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법원에서. 됐죠? 다 법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혼의사 확인서를 발급받고 어디를 가느냐? 구청, 행정관청에 가서요. 행정관청에 가서 이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혼 신고서 제출. 그리고 판결받은 이후에 일정 기간 안에 행정관청, 구청에 가서요. 이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됐습니까? 여기 행정관청이에요. 여기까지는 법원. 여기서부터는 행정관청입니다. 행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보느냐? 협의상 이혼 같은 경우에는 이혼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에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오호, 다시 한번. 협의상 이혼은 이혼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상 이혼은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됐습니까? 이혼 효력 발생 시가 다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출제하시는 분들이요, 아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자, 요 두 가지를 정확히 분별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요 관계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요, 이혼을 쫙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써져 있듯이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다 소멸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부모가 있고 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애를 엄마가 양육하고 엄마가 친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아빠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 배우자는 솔직한 얘기로 좀 문제가 있어서, 둘 간에 문제가 있어서 이혼했죠. 그러면 배우자를 보고 싶은 경우도 뭐 없진 않겠지만 이 집은 이 부녀 관계가 좀 짠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부는 녀를 상대로 보고 싶다 따라 어떻게 하니? 면접 교섭권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딸내미도 아빠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딸은 아빠를 상대로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부 공유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요거 그냥 지우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 유책 배우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책 배우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유책 배우자는요, 책임이 있는 배우자, 책임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관계를 파기함에 있어서 책임 있는 배우자.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사람이라는 뜻으로 볼게요. 알겠지? 그래서 뭐 바람핀 사람이라는 게 유책 배우자, 무책 배우자는 바람 피우지 않은 사람.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이 관계 파기에 영향을 준 사람, 나쁜 사람, 여기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로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재판상 이혼, 그 다음에 위자료, 면접 교섭권,
그 다음에 재산 분할 청구. 그 다음에 친권.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갖는 권리죠. 자, 그럴 때 유책 배우자, 무책 배우자 중에 이 사람 문제 없죠? 재판상 이용 청구할 수 있고요.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요. 면접 교섭권 당연히 가질 수 있고요.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고요. 친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으니까. 자, 유책 배우자는 자, 여기서 이 배우자 관계에서는 문제 있는 건 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애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어요. 자, 재판상 이혼 청구할 수 없고요. 위자료 청구할 수 없고요. 면접 교섭권 할 수 있고요. 재산 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왜? 돈 뭐 같이 모았는데. 근데 친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형 1번 교재 172쪽이군요. 자, 172쪽. 부부가 혼인하였더라도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가졌던 재산이나 혼인 이후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처분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부부별산제죠. 부부별산제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법적으로 여기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가나에 설명하고 있는 거, 부부별산제. 그 다음에 통상적인 거래나 일과 관련해서 어느 한쪽이 결정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일상가사 대리권에 의한 연대 책임이죠. 됐습니까? 1번 패스. 2번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되기 위한 거 뭐 있습니까? 실질의 요건과 형식의 요건을 갖추면 되겠죠. 이거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개념형 2번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감남과 을려 가 있어요. 몇 쪽입니까? 172쪽에 2번이군요. 자, 여기 의원 의사 합치, 그 다음 확인서 제출, 이혼 숙려기간, 판사 확인, 3개월 이내 신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진행된 이혼의 종류는 협의에 의한 이혼이 되겠죠. 그 다음 가의 취지, 이거는 충동적으로 이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요, 이혼 숙려 기간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일에 좀 국가 권력이 좀 간섭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취지는 좋은 취지죠. 취지는 좋습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자, 갑년은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난 을남과 5년 전에 결혼하고 아들병을 낳았다. 하지만 최근 을이 도박에 아이고 어떡합니까? 갑이 여러 차례 걸쳐 을에게 하소연됐지만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갑은 을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확정 판결로 아들병에 대한 양육권은 갑이 갖게 되었다. 됐습니까? 자, 기억. 갑은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당연히 가능하죠. 됐습니까?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니은, 을은 병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맞죠? 그 다음 디귿. 1개월의 이혼 숙려기간 아니죠. 재판상 이혼인데 왜 숙려기간을 거칩니까? 협의에 의한 이혼만 가능하고요. 리을, 이혼으로 을과 병의 법률관계는 소멸된다. 을과 병? 을이 누굽니까? 아빠고요. 그 다음 병은 누굽니까? 아들 아닙니까? 관계가 왜 소멸됩니까?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74쪽에 7번 있네요. 남녀가 혼인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배우자 관계가 되며 배우자의 가족과도 일정한 친족 관계를 형성한다. 부부는 함께 살면서 부양하며 정조를 지킨다. 이 밖에도 혼인으로 인한 법적인 효력으로 부부별산제, 일상가사 대리권이 발생하며 그때 성년으로 의제된다.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주말 부부하는 건 됩니까? 당연히 되죠. 1년 부부 됩니까?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거? 둘 간에 합의만 되면 돼요. 민법이니까. 됐죠? 아빠가 사우디가 돈 벌어 와요. 돈 벌러 가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이거 동거의 의무에 위반되는데요. 그럼 부부 아닌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됐죠? 오케이. 자, 1번. 기억. 배우자의 인척은 친족이 아니다? 친족이 아니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틀립니다. 2번. 니은. 위반 시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요거 가능하죠. 됐죠? 그래서 이거는 부정행위의 예를 들 수 있죠. 3번.
디귿이 부부별산제. 혼인 이후 어느 한쪽이 빌린 돈에 대해서 배우자도 연대 책임을 진다. 빌린 돈이면 다 연대 책임집니까? 아닙니다. 그 개인이 빌린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닌데. 그 다음 4번 리을. 자녀 양육에 필요한 행위는 부부간의 대리권을 인정해야죠. 이건 일상 가서 하니까. 뭐 애 의료비 이런 것들, 애 유모차비 당연히 연대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성년 의제되면 그렇지 않죠. 단독 법률 행위가 가능합니다. 자, 74쪽에 10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은 오랜 교제가 때 주변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 올렸다. 갑과 을은 부모가 마련해준 집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기로 살던 중 갑이 음주운전하던 병에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예금이 있다. 갑의 재산은 을에게 상속될 수가 없죠. 법률혼이 아닙니다. 니은. 갑의 부모와 을 사이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죠. 혼인신고 안 했습니다. 디귿. 을은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 리을.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형식적 요건 아닙니다. 형식적 요건은 행정관청의 혼인신고를 통해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됐죠?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운 거 간단하게 보면 혼인의 요건이 있습니다. 자, 실질의 요건이 있고요. 형식의 요건, 요거 암기해 두시고 있으면 되고요. 다만 사기에 의한 혼인,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혼인은 아까 얘기했던 그 무효냐 취소냐 할 때 취소 사유예요. 사기에 의한 혼인,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혼인. 자, 보세요. 사기를 쳐서 결혼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무효 처리하면 안 되죠. 협박을 해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막 좋은 걸 느꼈어요.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이걸 무효 처리하면 안 되죠. 취소 사유로 두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사이드로 좀 알아두시고요. 형식적 요건은 혼인신고라고 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고 있다.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게 있다. 협의상 이혼은 어떤 이유로도,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이유. 협의상 이혼 단계, 절차 알아두시고요.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죠. 조정 전치라고 하고요.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는 이혼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게 여러분들 부부간의 법률 관계와 그 다음에 친족 관계를 간단하게 몇 분 정도 정리했는데 여러분들 조금 내용이 좀 많죠. 좀 복잡하다는 좀 생각이 좀 들죠. 하지만 정리만 하면은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절대 안 까먹어요. 한 번만 정리 제대로 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복습 철저히 처절하게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뭘 배우느냐. 가족관계 2, 두 번째로서 부모와 자식과의 법률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열심히 하시고요. 이번 시간에 한 거 복습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